이 공시의 내용이, 이게 아까 설명처럼 플러스 10%였습니다. 플러스 10%, 상한가 찍었나? 10% 이상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가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의 재료가 아니다. 물론 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정말 딱 보기에도 누구나 보기에도 강력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꺾인다고 봐야 돼요. 공시에 의해서 올라간 건 사실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따라든단 말이에요. 그쵸? 공시를 안 보고. 나중에 봤더니 무슨 공시가 떴더라. 그래서 내렸더라. 에이, 또 당했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공시부터 체크를 좀 하자는 거죠. 공시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는 거 아시죠? 이미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어쩌다가 한번 수익을 내는 거지 거의 대부분 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공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시였는데 매실 창고가 키움이야. 뭐 이러면 뭐 100%죠. 내려온다고 봐야죠. 근데 공시가 아닌 경우 또는 공시가 아주 강력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공시이다. 이랬을 경우 이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똑같이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상승폭에 50%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원위치합니다. 원위치 해버립니다. 이 위에서 터닝을 하는 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일봉상 눌림목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일봉상 눌림목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다 한꺼번에 쫙 사서 위에서 판다. 이건 스캘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스캘핑 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1000주를 살 거면요. 100주를 샀어요. 올라가 100주를 샀어요. 근데 더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더 사면 안 됩니다. 곧바로 원위치하지는, 이렇게 뜬 놈이 곧바로 원위치하지 않으면은 더 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둬야 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더 이상 안 가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그럼 얘를 분할 매수 해가지고 나중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얘는 올랐으니까 그렇지 많이 밀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것처럼. 이렇게 밀리면 왕창 물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있다가 2시 넘어서 오후 2시 넘어서 2시 한 30분, 2시 20분, 30분 됐을 때 여기서 뜨는 거는 사야 돼요. 여기서 뜨는 거는. 이렇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밀리는 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데이트레이더, 스캘퍼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팔아야 돼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까지 뜬 놈이 횡보하다가 다시 밀린다. 그럼 다 팔고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 종목에 나만 있어요.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근데 만일 올랐으면 더 사야 되고 보유하고 내렸으면 파는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끝났다. 얘처럼 이대로 끝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팔아요? 데이트레이더면 당연히 팔겠죠. 이대로 됐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 일봉이 기본인 겁니다.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보고 오늘 거래가 실려 있죠. 오늘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저 봉을 보면서요. 몸통이 이렇게 있고 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 몸통보다 꼬리가 월등하게 길면 이건 도지형이라고 합니다. 거래 증가하면서 도지형이 나오면 매도의 신호입니다. 저 몸통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 살이. 그러면 그럼 난 내일 팔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저게 저렇지 않고 저렇게 있지 않고 이랬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거래 실려 있는데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상태에 있을 때 이걸 가져갈 거냐 살 거냐 아니면 팔 거냐는 일봉을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일봉을 보일 줄 아시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거는요. 왜냐면 아래에서 떴으니까 음봉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예. 예? 오늘 공시가 나온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긴 한데 얘도 장중에 공시가 나왔어요. 장중에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렸는데요. 이 스캘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공시에 의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공시에 의한 스캘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요. 이런 때 거래를 해서 스캘핑을 해요. 이럴 때 가서 스캘핑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시에 의해서 이렇게 뜬 거,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는 사요. 수급에 의해서. 근데 공시에 의한 거는 가능한 피하자라는 게 권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나서 만일 뭐 어떻든 샀는데 그 다음에 얘를 가져갈 거냐 그냥 팔아야 손절매 할 거냐 이 기준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후장까지 기다리는 거지. 나중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게 그냥 이러고 내려온다. 이건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저렇게 움직이면은 얘는 봉이 어떻겠어요? 봉이 개판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매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움직이면요. 근데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보고 이건 매도의 사인이다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얘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시장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이 차트만 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플러스 냅니다. 내일 얘를 플러스를 내요. 왜요? 네, 아까 주성 얘기했듯이 팔려고 이 플러스를 낸다니까요. 거기에 쫓아가면 또 불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속성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속성을. 얘는 팔기 위해서 플러스를 냅니다. 네. 플러스를 낸다고요. 그걸 또 이용해서 아침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스캘퍼들이. 거기서 나도 같이 팔려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스캘핑에 아주 짧은 스캘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공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만일 아까 그것처럼 내일 플러스는 한번 제가 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질문이 그럼 지금 사서 내일 플러스 때 팔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끝난 게 여기다. 근데 플러스를 아침부터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팔기. 만약에 아침에 안 내주고 아침에 밀렸다가 지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릴 거 아니에요. 걔네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리면 이거 안 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 소위 좀 후달려서 이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시장 폭락하지 않는 한 적어도 보합 또는 그 이상에서 뜰 거야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윙 거래는. 그러니까,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이 이 밑에서 쫙 올라가길래 내가 9,000 좀 높게 잡아야지. 9,910원에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얘가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는 분들이 얘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1,200원, 300원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밀려서 1번 다시 밀려서 1,100원에 끝났습니다. 1,100원에.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서 1,400원에 끝났습니다. 아니면 350원 끝났다. 이렇게. 얘하고 약은 천지 차이예요. 얘하고 약은요. 얘는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한 내일 10,000원 위에서 거래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손실 내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 나도 얘는 10,000원 위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얘는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 났다. 그러면 내가 상가격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럼 나는 막 힘든 거예요. 이걸 손 좀 해야 되냐, 가지고 있어야 되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주식은 이미 수익을 낸 주식 있죠.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정말 큰 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손실이 이미 나 있는데 이걸로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만큼 보면 안 팔 거니까? 팔지? 그래서 일단 내가 샀을 때 수익을 낸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을 스윙이라고 하고 그런 가격에서 내가 홀딩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미 물려있거나 아슬아슬한 가격에 있는 것들은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샀을 때 오늘 사서 내일 저건 하면 이놈들이 분명히 한 번은 줄 거야. 한 번은 내일 플러스 내. 그때 나 팔아야지. 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에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걸 통과해서 갔단 말이에요. 통과해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거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 트레이더는 팔았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살 수 있다니까 이건요. 단기거래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다시 시도를 한다니까, 이런 종목은요. 그러니까 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하시는 스윙 거래나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 거래하는 그런 거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시초가 장대 연봉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 시초가 장대 연봉이라는 걸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사실 계속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딱 시작을 해서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쫙 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거래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밀려서 터닝하는 이 시점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좀 다소 어렵잖아요. 이걸 잘 못하시겠다 싶으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밑에서 사지 말고요. 다시 올라와서 시가를 다시 돌파할 때 사는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가를 다시 돌파할 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렇게 밑에서 잡는 걸 이렇게 이것만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산다. 이게 100주. 1000주 살 건데 100주. 200주 뿐이 못 샀잖아요. 나머지 800주 사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또 800주를 다 사요. 높은 가격이지만. 그냥 위에서 더 다시 사거든요. 근데 여하튼 아침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종목들,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나 개별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7% 쉽게 빠지죠. 쉽게 빠지죠. 근데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 대형주가 아주 심각한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수급이나 이런 이유에 의해서 또는 시장에 의해서 대형주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빠지면요. 얘는 다 빠진 거예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장을 이렇게 보면요. 대형주가 한 5% 올랐다. 대형주가 한 5% 빠졌다. 그럼 그냥 오늘 빠질 거 오를 거 다 빠질 거예요. 소형주도 여기서부터 한 10% 사이에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된 겁니다. 거기서 욕심내고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쭉 빠져요. 봤더니 마이너스 4, 대형주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초가의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초가의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난 상태에서 그대로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꼬리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터닝을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은 스캘퍼의 입장에서는 일단 잡는 거예요. 시초가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은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여기서 만약에 이익 실현을 안 했다. 그럼 그냥 여기서 손전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얘가 또 다시 밀려서 이러고 있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면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중간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지 말라고. 얘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와야지 사는 겁니다. 올라와야지. 정말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20번을 거래한다. 20번을 거래한다. 그럼 보통 한 뭐 10번 이상을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 뭐 또 한 7, 8번 여기서 하고, 이 중간에 한 2, 3번뿐이 거래를 안 해요. 저희 스캐퍼들, 대입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몰아놨거든요. 중간에 가보면 전부 그냥 고스톱 치지 않으면 집에 자고 있어요. 중간에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중간에는요.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거의 대부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도를 하든지 이미 놓쳤다. 그러면 이 중간에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거래를 잘 안 하시니까 피부에 안 와닿을 건데요. 반대의 것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싹 떴단 말이에요. 뜨고 나서 이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혹적이죠. 굉장히 사고 싶은 거다고요, 이걸요. 굉장히 사고 싶다고요. 이것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오후에 이대로 끝나든지 오르든지 해서 사야 된다고.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왜 이렇게 한다고요? 예, 밀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뜬 거를 아침에 잡았다. 그러면 지난주는 내내 깨졌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내내 오후에 밀렸거든요. 오후에? 그럼 지난주 내내 깨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꼭 이 시간과 이 시간에 거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시초가의 대형주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 장 끝나고, 저도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장 끝나고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오늘 그렇게 빠진 종목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 보면, 데이콤인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 데이콤 이 주식도 우리 시장에 정말 바보 중에 하나, 열받게 하는 주식 중에 하나죠. 아침부터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알고 있냐면, 평소에 저는 이렇게 데이콤에서 거래 안 하는데, 제 예전 대우증권 있을 때부터 제 고객분 한 분이 지금까지 있는데, 데이콤을 약 2년간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2년간 들고 있는데, 여태까지 본전이에요. 이 주식은. 여태까지 본전입니다. 계속.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 여태까지 본전이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아침에, 이거 보시면 시간이 아침에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은 주지만, 오후에 다시 이렇게 밀리면은 이건 좋지 않은 거고, 오후에 이 상태로 그냥 끝났거나 올라가면 더 사거나 아니면 그냥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오늘 또 많이 빠진 게 신한지수도 어저께 빠져갖고 오늘 많이 빠졌죠. 아침부터요. 신한지수도 아침부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아침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들. 이 아침 저점을 노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현대건설도 좀 그러지 않았나요? 아침부터. 현대건설 잘 보시면, 현대건설 뭐 오늘 재료 악재가 있었지만 그런 거 뺀다 하더라도, 얘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중간에 사지 않습니다. 올라들어도 안 산다고요, 중간에. 그리고 나서 오후에 2시 넘어서 요때 있었잖아요. 요때 밀렸잖아요, 얘가요. 얘가 만약에 안 밀리고 이렇게 떴다. 이게 지금 어떤 다른 특정한 종목이다. 이렇게 떴다. 그러면 여기 상태 그대로 있었다. 그럼 이거 사야 됩니다. 가격 급등락, 기존 시각 대비 가격 급등락 종목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분 전으로 하지 말고 한 60분 전, 1시간 전 대비, 급락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목 선택하는 방법이 바뀌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첫날에 얘기했는데. 아, 화면으로 또 잊어먹었네. 아, 자꾸 잊어먹네.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눌러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봤던 종목들 있잖아요. 제 관심 종목들, 뭐 지금 살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 계속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보는 화면이 하나 있다 그랬죠. 처음에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요? 여기서 보면 종목이 주르륵 흐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래가 될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특이한 거래가 생긴 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는데 조금 더 공부를 했으니까요. 대량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되면서 탁탁탁 뜨는 거.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요. 딱 클릭하면, 여기서 딱 클릭하면, 여기서, 그 종목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걔를 클릭하면서 누르는 거죠. 특이한 종목들을요. 클릭해서 누르는 거죠. 그래 놓고 종목을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고 내일 거래할 게 있는 거냐면, 내일 거래할 건 오늘 정해놨으니까. 끝나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 끝나고 나서 차트를 보잖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잖아요. 근데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런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장 중에 어떤 종목에 공격적 매수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었다. 그럼 걔를 적어뒀다가 내일 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수급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 수급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왜 고스톱을 치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장중에 책을 잘 못 보는데요.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있으면 그 화면을 못 봐요. 근데 고스톱은 치면서도 보거든요. 치면서도.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눈은 거기에. 대량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체결되는 그 종목을 계속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걸 계속 펴봅니다. 이렇게 특이한 종목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거래한 종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800개에서?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은 제가 관심 종목은 8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200개, 100개에서 200개 정도뿐이 안 될걸요? 100개에서 200개? 100개에서 200개 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더는 뭘 할 줄 알아요? 종목 번호를 외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고려아연, 이게 언제 외우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손이 빠르죠. 그 다음에 연속 급등 종목은 최근의 것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속 급등한 종목, 예를 들어 보면 많지만, 뭐 대우증권, 여기에 봉입니다. 이거 일봉이에요. 이건 분이고요. 화면은 보이시죠? 잘. 여기에 일봉이고, 여기에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보이는 거고요. 연속 급등한 종목들이잖아요. 이렇게. 뭐 또는 연속 급등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제 저희 손님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두산인프라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연속 급등 종목에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건 어떻게 산다고요? 여기는 화면에 하나 다 있죠. 하나에 다 있죠. 얘는 마이너스 안 났습니다. 여기 있죠. 꼭 내려온다니까요. 얘들이. 이렇게 꼭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연속 급등 종목 정말 아침에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연속 급등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얘를 샀는데 기분 째지다가 김샜죠. 예? 얘는요?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럼 이건 기분 좋았죠? 동일산업이요? 예, 기분 좋다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수익의 폭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나는 똑같은 그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익을 시장이 나한테 많이 주는 거고요. 어떨 때는 조금만 주는 거고. 나는 그 원칙만 계속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칙만.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기회를 탁 줍니다. 참고로 이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질문, 인신상의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내일 오는 그 친구한테요. 걔가 똑같이 이런 매매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팍팍팍 불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맨날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진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얘가 가다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하는, 스캘핑 하는 사람은 미스풀로 합니다. 미스풀. 상한가를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점점점 가서 반대 매매도 상한가에 나갔어. 이런 일이 몇 번 딱 닥쳤어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른 겁니다. 갑자기. 이건 시장이 주는 겁니다. 시장이. 얘는 맨날 이 짓만 한 거예요. 이것만. 시장이 그런 수익을 줍니다. 이것만 내가 고수를 하면. 이걸 내가 먹어야지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속 급등 종목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편하네요.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조금 더 하시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대량 자전거래.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오늘 자전거래 뭐가 있나 좀 볼까요? 이 대우증권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들어갈 때 게스트로 들어가죠. 게스트로 들어가는 이거 다 예. 게스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게스트로. 계좌 안 만들었어요? 예. 계좌 없어도 게스트로. 예. 게스트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걸 똑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게스트로 들어가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드려요. 근데 끄면은 이거 다시 켜야 되는데. 내일 할게요. 내일 킬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그만 증권사들은 시스템이 좀 후져서 계좌가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저는 지금 와서 교보증권 거 제 아이디 가져와서 꽂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VIP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VIP 화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 게스트가 안 되는데 얘네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게스트로 그냥 주는 겁니다. 게스트로 준다고요. 게스트로. 아이디 게스트로 들어간다고요. 시세 전용으로. 근데 안 주는 게 있죠. 여기 안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현재가의 종목 뭐 리서치, 예, 계좌가 있는 사람들한테 고급 정보들.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줍니다. 웬만한 거는. 오늘 볼게요. 경동가스가 99%, 그때 거래량 5만 주뿐이 안 되니까 빼고, 애경유와 14만 주 중에 12만, 아이씨, 괜히 눌렀네, 그거요. 끊어져 버렸네, 대우. 끊어져 버렸네. 다시 킬게요, 그러면. 보여주라고 끊어졌나? 보세요.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대량 거래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해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래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안 되고, 많이 떨어진 상태는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떴다가 조정을 보인 상태잖아요. 이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해볼 만한 거죠. 얘는요. 예? SK가스는 거래가 별로 없는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많이 됐네요. 얘는 좀 많이 떴죠. 얘는 조금 많이 떴죠. 근데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급을 본다 그랬습니다. 기관이 샀네, 이거. 그러면 또 내일 봐야겠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둔다는 거예요. 황금 ST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아, 이게 안 뜬 상태에서 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GS 홈쇼핑 뺄게요. 거래 없으니까. 몇 개 없네요. 지금 3개뿐이 오늘 없네요. 애경유와 신성 델타테크, 황금 ST. 얘 세 종목을 수급 보고, 수급이 괜찮다. 애경유와. 얘는, 여기서 보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들끼리, 외국인과 외국인끼리 사고 팔면은 0이잖아요. 여기 없는 거예요. 이건 순매수만 나오는 거니까. 순매수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를 체크해요. 또 하나 뭐였습니까, 아까? 예. 평상시 거래 없다가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만주, 2만주 되는 종목을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만구주, 2만주뿐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닐걸요? 요즘에는 조금 이게 우량주인데 무슨 만주, 2만주뿐이 안 돼요. 그러지 않을걸요? 예전에 봤을 때 별 거래가 없던데. 6만주. 그러네. 요즘에 거래 안 됐네요. 그럼 그만큼만 사면 되잖아요. 3천주, 5천주만 사면 되잖아요. 3천주, 5천주만. 제가 이거 좋아 보이네요? 매수자량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내일 아침에 살 기회를 줄까요? 여보야 안 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차트대로 하는 거죠. 얘는 급등했으면 아침 매수. 급락한 거면 오후 매수. 오후 매수. 대량 거래 터지는 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화면을 굉장히 신기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만 더 좀 화면을 하고 또 할게요. 예전에 증권사 지점장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자료를 딱 보내면서 야, 이거 뭔지 좀 찾아줘 이러더라고요. 060, 600, 2080. 이거 부르면 안 되지. 녹음되죠. ALS 하는 사람이 막 뿌린 걸 이 사람이 샀고 이런 종목은 정말 대박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요. 국내보다 미국 정부가 먼저 인정한 세계의 독보적인 BT 플러스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세계 시장은 초입기 단계고 세계 시장만 수십조 원대 초대형 규모이다. 영업이익률 55% 이상인 황금 종목이다. 정책 테마의 실질적인 수혜주의다. 경기 침체와는 상관없는 실적이 폭발한 종목이다. 태화 대장주를 저점에서 완벽하게 공략할 절호의 찬스이다. 너무나도 낮은 주가, 투자자들에게 노출도 안 됐고 높은 진입장벽이 있고 실적이 급등됐고 세계 1위의 독보적 기술력이 있고 정책 테마까지는 6박자가 완벽하게 소화되었고 최고의 종목이다. 들으려면 060으로 전화해라. 근데 이분은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데 이거는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요즘에 이게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거요. 이게 메신저만이 아니고요. HTS 보면 밑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 계속 돌아다녀요. 이런 게요. 그러면 제가 그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종목 검색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목 검색창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종목을 찾으실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종목 검색창입니다. 종목 검색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테마 안 했는데 요거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테마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테마요. 종목별 테마 또는 상위 테마, 오늘 가장 많이 뜬 테마, 오늘 가장 많이 빠진 테마들이요. 그리고 테마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요. 무지 많은데 이 중에 근데 지금 이런 화면을 보는 방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테마가 많이 떴냐? 그러면 그 테마를 찾아서 그 테마에 있는 종목은 뭐냐?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냐? 그러면 선두 종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돈 받고 팔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증권사 이 화면에 다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 테마가 주기세포 테마 뭐예요? 저감량 2차 전지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이렇게 어려우시냐고요. 근데 화면을 모르신다니까, 이런 화면들을 잘. 전 증권사에 다 있는 겁니다. 전 증권사에 다 있는 화면이에요. 꼭 이런 화면들을 보셔야 되고요. 아까 그 테마 제가 그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깜빡하고 안 보여줬는데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어떤 테마가 가장 세냐 오늘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딱 눌러봐요. 제일 센 테마로 찾아가서 그 테마에서 이렇게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 중에 분당률을 찾아서, 왜냐면 우리 빠진 걸 뭐 할 건 아니니까, 또는 거래량 많은 걸 찾아서 그 종목을 가지고 눌러보는 거죠. 일봉을. 저도 리얼타임이 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저도 리얼타임으로 보지는 않아가지고 한 번쯤 한번 보세요. 리얼타임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면도 꼭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도대체 종목을 어디서 찾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종목 검색.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KLS, 거래소, 코스닥 50, 투자주의, 관리 종목, 코스닥 200, 투자주의 종목, 전 종목을 나는 보겠다. 그래갖고 얘가 여기다 뭐라 써있냐면요. 영업이익률이 55%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5%가 아니고 55%가 그랬으니까 그냥 40% 할게요. 40%에서 한 100% 이하, 상위 30% 아니고 전 종목. 그래서 해서 검색해달라. 딱 했더니 검색 조건 0. 뻥이죠, 뻥. 근데 그분은 이걸 찾아달래요, 저한테요. 뻥이죠, 뻥. 네? 그럼 뭐, 분기로? 분기도 0이에요. 분기도. 근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우리 이 교보증권 거로 보여드린 거고요. 교보증권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고요. 똑같이 화면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실, 타사이지만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파워 종목 검색,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난 거, 뭐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에 최근에 영업이익 증가율 순위로 최근 100개, 영업이익 증가율 제일 많은 거 100개, 전 종목에서. 또는, 뭐, 자기저번 이익률 범위, 10에서 90 범위 안 할게요. 이거 빼고. 뭐, ROE 순위. 만약 이것만 한다. 그러면 얘 이렇게 또 해놓고, 넣어놓고, 그냥 검색하면 종목이 쭉 나와요. 100개 나왔네, 100개. 100건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거래량 너무 작은 거, 이런 걸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거래량을 솔트하면, 거래량 많은 것도 쭉 나와요. 최근, 이거예요. 영업이익 증가율 순위 상위 100개. 자기자본 이익률 ROE 순위 상위 100개. 딱 나와요. 얘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얘를 가지고 차트 보고, 어떻게 됐나 보고 거래하면 되잖아요. 얘 보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제 거의 끝나니까 그냥 이거 하고 말게요. 시그널 검색. 여기서 볼리저 밴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럼 볼리저 밴드의 상향 돌파. 얘네 둘이 빼고.
자기 자본 이익률 상위 100 종목에서 볼리즘밴드 상향 돌파 종목 눌러요. 그냥 11개 딱 나왔네요. 종목. 기초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이고 여러분들 알고 싶어하는 모든 건 다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보유율 범위, 최근 연속 순매매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적도 좋으면서 외국인이 산 거 차트에 이거 되는 거는 뭐냐? 그냥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요. 누르면 바로바로. 처음에 어떤 나라를 네? 종목 조건 검색이라는 화면 이름인데요. 조건 종목 검색이라는 것도 여러분 쓰시는 모든 조건을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단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타에서 이거 뺄게요. 이거 두 개 다 그냥 빼고 단타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 분석을 하겠습니다. 캔들에서 상승 지속, 강세 상승 반격형, 삼성 반격형 또는 뭐 블록형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상대 양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검색. 그러면 31개 나오네요. 31개. 이 종목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 작은 거 빼고 거래량 많은 거. 오늘 얘네 많이 떴네요. 중앙백신 뭐 이런 것들. 이 중에 잡주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쭉 보고 괜찮은 게 눈에 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고르시는 거죠. 어떤 걸 고를까요? 중앙백신 할까요? 그럼 중앙백신을 눌렀어요. 이렇게 생겼더라. 차트가. 그러면 그래? 얘는 그러면 내일 어떻게 거래해요? 얘는 어떻게 거래하는 거예요, 내일이요? 아침에 시초가에 노리든지 오후까지 보이는 거죠. 지금 거래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지금 교보증권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대우증권에 있는 거,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꼭 한번 좀 해보세요. 왜냐면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어떤 것도 있냐면요. 지네들이 분석해 놓은 거 있죠. 지네들이 분석해 놓은 거.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설명서도 다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지금 이 전략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7% 플랜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오후 2시 이후에 매매해라 마이너스 3%룰 뭐 내일 할 거지만 이런 걸 있거든요. 그런 매매 노하우를 가지고 시그널을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복합적으로 만든 보통 5, 7 바이너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나오는 거. 그런 거 시중에 돈 받고 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짜로 준다니까요. 무료로 들어가도. 근데 거기에서 찾는 거죠. 하나 찾아서 검색. 종목이 216건이 나오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조건하고 크로스로 만들면 되지 뭐. 얘도 해라. 그럼 줄겠죠 또. 4건. 두 개를 동시에 나오려면. 이게 이렇게 확 줄잖아요.